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제 치러진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한 가운데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를 막판 대역전극을 펼치면서 0.15% 차 신승을 거뒀습니다. 지방선거 후 전국 풍향,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분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네.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방송 3사 네. 출구조사에서는 13대 4로 예상을 했었는데 네. 경기도 네. 지사 선거에서 대역전극이 벌어지면서 12대 5로 네.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12대 5든 13대 4든 국민의힘의 압승으로 나타났는데요. 경기지사 후보 김동연, 김은혜 두 후보가 선거 과정에서도 아주 치열한 엎치락뒤치락의 선거전을 벌였습니다만은 어제 이 개표 과정에서도 정말 한 10시간 정도 드라마가 펼쳐졌다게 할까요? 대드라마, 뭐 역전극이 펼쳐졌는데요. 저도 뭐 새벽에는 거의 1분 단위로 중계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어디 게임 하듯이, 전자게임 하듯이 중계했는데 5시, 제가 TV 보니까 5시 32분. 그때 그쯤에서 계기로 해서 김동연 후보가 뒤집기 시작했어요. 그 전만 해도 계속 지었거든요. 5시 32분. 저도 그래서 앞으로 알람을 5시 32분으로 맞추기로 했습니다. 한 방에 훅 간다. 처음에 계속 리드하던 김은혜 후보가 막판에 추월을 허용했죠. 그래서 참 김은혜 후보가 열심히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좀 지난 대선 때도 경기도가 이재명 후보가 좀 앞선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한 47, 8만 표 이렇게 앞섰습니다. 한 지역이. 5% 정도 앞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김은혜 후보도 열심히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걸 뒤집기는 아직은 신인이고 경륜이 좀 짧고 뭐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뒤집을 만큼은 힘은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김동연 후보가 민주당이면은 국민들이 심판을 할 텐데 이 쇠물결인가 어디에 왔다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심판 성격은 조금 피했어요. 그리고 경제 부총리까지 했으니까 그런 점에서 좀 점수를 따서 가까스로 신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난 대선 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뒤지다가 이렇게 다시 뒤집었지 않습니까? 그런 대역전극을 펼쳤는데 이번에는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김동연 후보가 거센 추격을 벌이면서 대역전극을 벌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동연 후보는 이 성향이 뭐 진보 좌파라기보다는 오히려 중도 보수 쪽에 더 가까운 분 아닙니까? 그렇죠. 뭐 공무원 하다가 그래서 시키는 대로 말 잘 듣는 사람이죠. 부총리 할 때 뭐 문재인하고 뭐 여러 번 마찰이 있었다는데 제가 보기엔 마찰했던 기억은 거의 없고 그냥 본인 주장이죠. 이제 거기 나와가지고 그렇죠. 이제 대선 지난번에 출마를 하면서 마찰을 빚었다고 스스로 이게 자가 발전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특별한 정당색은 없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경기도 유권자들이 마지막까지 고민을 한 거죠. 그러니까 8,000표, 0.14%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8,907표네요. 야, 정말. 그러니까 0.14%. 진짜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따지고 보면은 강용석이가 가져간 게 5만 표거든요. 5만 표죠. 0.95%. 그러니까 이것만 가져왔으면 뭐 가볍게 이겨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강용석이가 지 친정에다 대고 거의 죄를 뿌려버린 거죠. 연탄재 뿌리고 거기다가 오물까지 투척한 거죠. 그래서 강용석이가 어떻게 보면은 참 악역을 맡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진영 대결로 굳어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자기 편을 이탈해가지고 저렇게 자기 편에 돌팔매질하는 그런 게 결국은 경기도지사 패배까지 불러일으킨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김동연 후보가 49.06, 네. 그리고 김은혜 48.91%란 네.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강용석 후보와는 원래 김은혜 네. 후보 간에 뭐 단일화 얘기도 계속 나왔었고, 네. 물밑에서 그런 협상도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네. 이 강용석이가 끝까지 네. 이렇게 완주를 한 이유가 뭘까요? 뭐 김은혜를 떨어뜨리려고 그랬나요? 아니면 자기가 예상한 대로 적어도 한 5, 6% 이상의 득표를 함으로 인해서 뭐 일각에서는 강용석이가 이 지방선거 이후에 뭐 신당을 하네 마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 네. 때문에 자기는 이제 정치를 해야겠다 네. 그런 생각으로 나온 건가요? 네. 무슨 전략이에요 도대체? 본인은 뭐 존재감 확인시키기 위한 거죠. 한 10% 정도는 나올 거를 기대했는데 뭐 0.95%뭐 처절한 성적표죠. 하지만은 그게 파문이 큰 거죠. 그 여당 후보를 낙선시키는데 뭐 큰 공을 세운 거니까 저 강용석 후보의 저런 행태는 뭐 출마하는 건 자유지만 네. 좀 뭐 결코 권장할 만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김은혜 후보가 진 게 강용수 후보가 그 보수표를 좀 뺏어간 거. 거기다가 막판에 왜 재산 신고 문제 갖고 좀 그러니까 그 네, 논란이 재산 신고 있었잖아요. 누락 네, 네. 16억. 그렇죠. 예, 그게 그러니까 이제 가장 컸던 그렇죠. 게 그거 나오니까 그냥 진보 세력들이 아주 그냥 와 달려들어가지고 달려들어서 공격을 펼쳤습니다. 뭐 당선돼야 당선 무효형이다 뭐 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일부러 그 16억 줄여서 무슨 혜택이 있겠어요. 200억이 넘는 재산이 재산이 200억이 넘는데 16억 줄여서 재산 적다고 더 찍어주나요? 그건 아닌데 실수인데 좀 더 주도 면밀하게 그걸 좀 체크를 좀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것도 이제 이번에 김은혜하고 김동연 별로 이 네거티브 할 게 별로 없었어요. 예, 거의 없었죠. 없었다 보니까 그 재산 신고 16억 누락이 상대적으로 선거 직전에 좀 크게 보인 거죠. 좀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재산도 네. 뭐 김은혜 후보 재산이라기보다는 또 남편 재산 남편이죠. 아닌가요? 남편이 남편도 예. 지난번에 그 유세 때 보니까 남편 소개도 시키고 예. 내가 도지사 돼도 법과 줄 때 예. 주지 않겠다 하면서 이렇게 남편이 조건까지 했는데 예. 남편이 제대로 그 예. 선거를 안 해본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 남편이- 신고에 있어서 좀 예. 누락이 있었나? 네, 남편이 그런 생각이- 미국 변호사고 그 남편도 좀 물려받은 게 많다고 그래요. 예. 네, 또 김은혜 후보는 자신은 부자가 아니고 자기 굉장히 흙수저라고 하더라고요. 어디에 자기 소개한 저 인터뷰를 봤는데 굉장히 어렵게 살았다. 뭐 이렇게 달동네에 살았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이 나쁜 애기 낀 거죠. 재산 신고에다가 또 강용석이가 느닷없이 와서 자기 잔치집에 행패를 부린 거라고 봐야죠. 그래서 참 좀 안타깝게 우리나라 첫 번째 여성 광역 지방자치단체 장이 등장할 뻔했는데 그 반발의 차 진짜 간발의 0.14% 차입니다. 차로 무릎을 꿇었다는 게 아까운데 뭐 긴 인생으로 보면은 이런 시련이 또 사람을 더 크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예, 여기에 좌절하지 말고 더 좀 꿈을 이루면 또 될 수 있겠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좀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봐요. 예, 공천을 할 때 그 뭐 인수위 대변인을 했는데 유권자들이 볼 때는 김은혜하고 윤석열하고 좀 오버랩은 좀 덜 돼요. 예. 원래 그 선거 캠프에는 홍준표 캠프 있었거든요. 예. 그 인수위에 한 달 남짓 있었다는데 윤석열 윤심을 갖고 출마했다는 게 유권자들이 좀 고개를 갸우뚱한 면이 있었고 또 경기도지사 하면은 경기도민들은 최고 큰 광역단체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래 1,300만이 넘죠. 그렇죠. 그리고 서울보다 더 그리고 크니까요. 네, 대권 가능성 이것까지 보고 투표를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아직 좀 정치적인 경륜이나 이런 게 좀 낮은 게 일천한 게 결국은 핸디캡으로 작용한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점을 계산은 했겠는데 그 당시 국민의힘에서 나오겠다는 사람들이 보니까 다 한물간 어떻게 보면 일수거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내 보내가지고는 그냥 게임도 하기 전에 질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참실한 인물로 한번 해보자. 그렇죠. 해갖고 김은혜 후보를 내세웠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전략이 성공을 한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막판에 터진 그 재산 신고 누락
그 부분하고 강용석 단일화가 네. 안 된 거. 네. 이 강용석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는 그 이준석 대표가 지난번에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에 대해서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했고 반대 입장을 계속 표명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전혀 안 했다고 그러네요. 예, 강용석 이미지가 좀 워낙 안 좋은 면도 좀 있어요. 그동안에 뭐 도도맘 그러니까요. 예. 스캔들에다가 옛날에 왜 국회의원 할 때 아나운서 비하 발언해서 그 징계위 넘어가고 국회의원 사퇴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또 뭐 무슨 뭐 도장을 인감을 또 뭐 만들어가지고 찍다가 또 그것도 처벌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정치적인 성향이나 본인의 그 변호사인데도 불구하고 좀 법적인 문제가 자주 연루된 거 이런 문제 때문에 그 보수의 본류에서는 좀 이탈한 면이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강용석을 또 왕팬 찐팬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후원금 모집할 때 선거에 나간다고 20억이 들어와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래도 강용석 변호사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보수의 찬물을 좀 찌그렸다 할까? 끼운 거죠.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렸다 할까? 그런 그렇죠. 느낌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누구를 위해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자기 정치적 장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그렇죠. 일을 벌인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거 뭘 이번에 그 보수가 내분에서 망한 케이스가 저희 뭐 서울 교육감하고 이 경기도지사 뭐 내분이 있으면은 절대 이기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도 이번 수도권 선거에서 서울은 뭐 워낙 큰 차로 이겼습니다만은 또 인천도 인천도 아주 뭐 기분 좋게 재대결에서 한판승 리턴 매치에서 그냥 내리 꽂았어요. 인천이 얼마나 그 민주당세에 강한 데인데 그냥 현직 그 박남춘 그냥 한판승으로 내리 꽂아버렸죠. 바로 응급실 실려갔을 겁니다. 이번 선거에서 또 이 그동안 민주당이 장악했던 충청권을 되찾아온 거, 그래 중원을 차지한 거 이게 좀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지금 석권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충남북, 세종, 대전. 그동안에 대전, 그동안에 민주당이 싹쓸이했거든요. 싹쓸이했는데 이번에 오래간만에 다시 찾아왔어요. 충청도 분들이 조금 늦긴 하죠. 늦긴 하는데 정권 교체된 거를 조금 늦게 하시고 뒤늦게 윤석열 밀어줘 그래가지고 한 건데 여러 가지로 제가 보기에는 그 공천도 잘했고 여러 가지로 또 저 충북지사 된 분 이분도 그 노영민 김영환 전 장관 잘 갔어요. 그래서 노영민 비서실장 그 엉뚱한 사람 아니에요 옛날에. 광화문에 나온 사람을 뭐 폭도라고 뭐 얘기하고 뭐 그 부동산 한 채 판다고 하더니 그 청주 거 팔고 서울 거 남겨두겠다고 해서 논란 일으킨 사람 아니에요. 김영환 장관이 충북에 가서 그냥 노영민을 내다 꽂았어요. 아주 그건 이번에 쾌거라고 봐야죠. 그래서 충청권을 이렇게 탈환한 거 아주 큰 성과를 거뒀다. 중원을 장악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또 충청권 대망론을 부르짖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충남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파평윤씨 본가가 있는 데 아닙니까? 파평윤씨 저 논산 저 공주 이쪽에는 종갓집이 있어서 그 아주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그래서 김태흠 이번에 당선된 충남지사로 원래 삼선 의원으로 원내대표 나가려는 것을 교통정리해갖고 잘한 거예요. 나가게 잘한 해서 거예요. 아주 이겨버렸지 않습니까? 잘한 거예요. 이번에 저기 강원지사도 처음에 KBS 앵커 황상무 앵커를 했다가 바꿨잖아요. 김진태 의원으로. 단식 농성하고 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저는 잘 받아줘서 잘 이긴 거다. 만약에 계속 했으면은 저 이광재 후보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마지막에 공천을 번복해서 경선으로 한 거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마 황상무 씨가 그대로 나갔더라면은 이광재 후보한테 밀렸을 가능성이 크다. 유권자들은요. 너 누구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이 낮은 게 뭐냐면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딸하고 모르는 사람 찍으려니까 엄청 스트레스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광상무 KBS 앵커나 이런 신인들에 대한 그런 그 거리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그 광역단체장은 신인 함부로 할 거는 아니다. 좀 예, 국회의원하고 또 다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호남에서는 뭐 예상대로 전남부, 광주 다 네. 민주당이 싹쓸이를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부, 광주 모두가 15% 이상의 득표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도 호남에서 이제 이 국민의힘이 뭔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토대를 마련했다. 그렇죠. 지난번 5.18 때 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권 사람들이 아주 그렇죠. 그 5.18 묘지에 가서 참배도 하고 또 임을 위한 행진곡도 그렇죠. 같이 제창을 하고 굉장히 그런 것들이 호남 쪽에 상당히 그래도 잘한 거죠. 정서적으로 먹힌 것 아니냐. 그렇죠. 이정현 후보가 과거 순천 쪽에서 국민의힘 전신 그 보수당 출신으로 당선이 됐잖아요. 당 대표까지 했는데 이번에 뭐 당선은 뭐 지역 그 벽을 넘지를 못했죠. 전북에서는 또 조배숙 전 의원 친노죠. 전남이 친박이라면 이정현 씨가 친노로서 이번에 또 뭐 승리는 못했습니다만은 지역적인 벽을 뚫으려는 노력 뭐 그거는 저는 가상하게 평가하고 저는 제 생각 같아서는 국민의힘이 호남 출신 그 중진들을 좀 출마시키는 것도 좋았겠지만 예를 들면 뭐 안철수라든지 뭐 유승민이라든지 이런 좀 그 무게 나가는 사람들이 좀 호남 같은데 좀 출마해서 그런 모양도 좀 한두 명 정도는 좀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 뭐 분당 갑에서 축하할 일이긴 합니다만은 좀 편안하게 됐잖아요. 그런 셈이죠. 좀 더 험지에서 좀 싸웠으면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도 지난 대선 때 호남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2.5%를 얻었는데 이번에는 다 15%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고 17개 시도 중에 광주시가 37.7% 투표율을 보여서 제일 꼴등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광주 민심이 변했다. 물론 뭐 거기에 투표 결과가 워낙 뻔하기 때문에 낮았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대구도 뭐 광주 다음에 16위를 했으니까. 그런데 광주, 전북 뭐 이런 쪽이 전부 투표율이 낮은 거 보면 호남 민심도 미세나마 좀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뭐 긍정적으로 봐야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뿐만 아니라 민주당에 대해서도 호남이 그동안 가졌던 그런 생각들에 있어서 좀 뭔가 탐탁지 않다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투표율이 아주 저조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민주당이 잘했으면은 그 투표장에 몰려갔겠죠. 그렇죠. 투표장 가는 심리는 누구를 지지해서 가기도 하지만 응징하러 가거든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응징하러 투표장 가야 되는데 투표장 아무도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투표율이 지난 2018년에는 60.2% 아니었습니까? 이번에는 50.9% 10%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젊은 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안 가버린 거예요. 그렇죠. 민주당이 지난 3구 대선에서 졌는데 졌으면은 승복을 하고 어떻게 혁신하고 자성하고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검수완박이라든지 아직도 발목 잡기 뭐 옛날 그 오만한 걸 못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이 교수님한테 찾아간 거예요. 제가 왜 학점이 60점밖에 안 맞았습니까? 찾아가니까 교수님이 보더니 이거 채점 잘못됐네. 너 60점이 아니라 59점이야. 너 그래서 탈락. D0에서 너 F야. 탈락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진 거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번에는 우에서 컨펌을 해준 거죠. 네가 확실히 진 거야. 거다가 또 이재명이가 이번에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예? 그런 그러니까. 면이 좀 크다 이렇게 봅니다. 대선 뭐 시즌 2니 2라운드니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확실하니 그렇죠.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그렇죠. 예. 대선- 이재명 너는 졌고 그렇죠. 윤석열 이겼어. 그렇죠. 이번에 국민들이 두 번째로 확실하게 양손으로 이렇게 도장을 확 그렇죠. 찍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표를 컨펌까지 다 한 거죠. 그런 셈. 너 확실히 너 떨어졌어. 예. 예. 이번에는 그러니까 3월 9일 날 0.73%라면 이번엔 훨씬 더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아마 예. 표 계산을 해보면. 네. 그리고 이번에 같이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원래 국민의힘이 4곳, 네. 또 민주당이 3곳 네. 이렇게 네. 의원들이 광역단체장 나가면서 네. 반납한 지역 아닙니까? 네,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결과는 5대2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주 네. 여기서 청와대 대변인 지낸 박정아 예. 이 후보가 이겼죠. 네. 그래서 아주 거기 어려운 싸움이었죠. 예. 네. 현직 시장하고 싸웠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제주에서도 네. 아주 부상일 후보인가요? 국민의힘이. 예. 그리고 민주당은 김한규 후보인데 예. 아주 막상막하의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렇죠. 역시 여기는 김포공항 이전 문제, 그렇죠. 폐쇄 문제 이게 상당히 도움을 주었던 것 같은데 네. 거의 따라잡는 것 같던데 그렇죠. 뒷심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약간 뭐 저 후보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예. 예, 막판에 이재명이가 김포공항 이전 얘기할 때 그걸 좀 더 몰아붙였으면은 확 뒤집을 수 있었는데 그거 조금 뒤집지 못한 점이 좀 아쉽습니다.